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의 김세영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지연되고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계속되면서 양대 지수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2220대까지 밀렸고 코스닥도 740대에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통신주들은 오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세계 5G 상용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최근 한 달간 대량 매수하면서 지수를 밀어 올려줬습니다. LG U 플러스 5%가량 올랐고 KT와 SK텔레콤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또 홈쇼핑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GS 홈쇼핑 3% 넘게 올랐고 CJ E&M과 현대홈쇼핑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7거래일째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박동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또 하락이 나왔어요.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건 사실이지만 곧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좀 짜증이 좀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역시나 상당히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저 말고도 대한민국의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말씀들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증권사를 비롯해서 자문사까지 이쪽 업계 분위기를 보면 왜 이렇게 다들 좋게만 얘기하느냐. 저도 솔직히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똑같은 취급을 받을까 봐 그게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장 빠지기 전에 장이 빠지고 나서가 아니라 장이 빠지기 전 이미 여러분들께 시장 급락을 예고를 해드렸고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자신이 있으면 하시고 그 자신이 없으면 매매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제 생각과 같은 마인드로 전달의 메시지를 드린 분들도 있지만은 저도 평상시에는 증권방송을 많이 봅니다. 거의 90% 이상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이야 당연히 증시 자체가 작살나고 있으니까 좋게 얘기할 수가 없죠. 장 빠지기 전에 얘기죠. 시황을 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좀 두 번의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기 차트가 눌림목을 와야 된다라고 제가 반드시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 증시 빠질 것이다, 중국 증시 빠질 것이다, 일본 증시 빠질 것이다 빠지기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 기타 명분을 가지고는 해석하시면 안 돼요.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명분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분기상으로 봤을 때 통계,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사실 그래 왔었다. 통계를 가지고 분기상 눌림목이 반드시 와야 된다. 시장이 강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초의 변동성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글로벌 증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본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 차트를 보면 증시 자체가 살짝의 변동성이 올 겁니다. 그로 인해서 증시에 타격을 줄 테니 국내 증시에 반등이 나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떨어질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 분기상으로 봤을 때 안 그랬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아래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그래왔기 때문에. 항상 아래 꼬리를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분기 차트입니다. 분기상으로 봤을 때 아래 꼬리가 안 달린 적이 있습니까?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차트 보세요. 안 달린 적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계상으로 봤을 때 아래 꼬리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음봉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후에 반등 나온다는 얘기죠. 그것은 일본 증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중국 증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적으로 왜 분기 차트상 아래꼴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 의해서 빠질 것이다. 일본 증시에 의해서 빠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 주는 중국 증시가 지난주에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 근데 중국 증시가 휴장을 갖는 과정에서 미국도 빠지고 우리나라도 빠지고 일본 주식도 빠졌기 때문에 바로 주가 자체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며칠 전에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4% 가깝게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는 중국 증시에 의해서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악재가 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간 뒤에 호재가 터지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것을 분석을 잘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좋아요. 다 빠졌어요. 미국 증시도 빠지고 중국, 일본 다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빠졌고. 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떠냐? 분기 차트 성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랫꼬리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반등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 증시 반등 가능성 높고 일본 증시도 반등 가능성 높고 중국 증시도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역시나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도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바닥은 2, 3% 정도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데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보통 바닥에서 나타나는 징후가 있단 말이죠. 슬금슬금 주가를 빼다가 종목들을 손실을 시키면서 마지막에 2, 3% 그냥 장대 한번 확 주면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지. 그때 손절매가 나간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빠졌죠. 남북경협지 빠졌죠. 손절 안 치겠어요? 그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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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천천히 화면 잘 안 나오네요. 자, 여기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시면서 천천히 손실을 주다가 찔끔찔끔 손실폭을 늘리는 거예요. 종목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장대 양봉 2, 3%짜리 확 빼면 그때 다 손절치고 떠납니다. 그 물량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랬던 역사가 없어요.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 이거예요. 조금의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특별한 경제 지식이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계,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요. 과거만 분석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주가 자체가 계속 빠지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2, 3% 정도 가까운 급락이 확 나왔어요. 그럼 바닥이냐? 바닥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 바닥은 아니죠. 반등이 나와야죠. 반등.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종합주가지수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잠시만 코스닥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요 자리가 지금 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음 날 양봉이 나오죠? 십자 양봉. 자, 이거 확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을 좀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 반등 나오죠. 어설픈 반등 나오면 다시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닥은 기회를 주지 않아요. 확 올라가서 개인 투자자들이 쫓아 달라붙지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화면 보시면은 어설픈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 날 다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장대 한번 확 주고 다음 날 어설픈 양봉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대 한번 확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장 어설픈 양봉이 나오면은 한 번 더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 나오면 그때 매매하시고 내일 만약에 장대 양봉 나온다. 그러면 매매하시고 또는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양봉이지만 아랫꼬리가 엄청 길다. 그러면 매매 가능하고 어설픈 양봉 나오면 쫓아잡으면 안 돼요. 다시 떨어졌다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황을 잘 보면 성공의 절반, 성공 투자의 절반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종목만 가지고 여러분들 노래 부르시면 안 됩니다. 장 빠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아, 시장이 중요하구나. 두 번의 실수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곧 머지않아서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반등 확인이 나오면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하셔서 그동안에 문제됐었던 거 다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는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곧 이어서 우리 시장 바닥을 찍고 제대로 된 양봉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데요.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들 나오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먼저 해성옵틱스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모바일용 렌즈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데요. 주력 고객사는
운영하는 삼성전기라고 합니다. 동아 ST와 미세 관절경 개발 소식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최근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게 벌써 3번째잖아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목이 좋아서 계속 포착이 되는 거예요. 해당 종목은 검색기에 지금 시크릿 방송에서 3번째 지금 현재 검색기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은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미세 관절경 개발이라는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항상 강조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가격이에요. 가격만큼 호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으니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제 유입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 안에서 기술적 분석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가격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적인 측면에 참 메리트가 있지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실적이 아직까지는 좋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재무제표 자체가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재무제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은 재무제표 좋은 거 가지고 매매하는 게 좋아요. 해당 종목 자체는 특별하게 문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재무제표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로만 접근하셔야 되고 중장기적인 측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면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면 그때는 시장을 보면서 스윙 중장기도 가능해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 스윙 중장기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먹고 나오고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떨어지면 반등 나오면 사고 떨어지면 반등 나오면 사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 자체가 7% 정도 반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로 해당 종목은 움직여주는 거예요. 미세 관절경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 개선을 확인한 이후에는 스윙 중장기도 가능하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네, 주가가 많이 빠져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재무가 많이 좋진 않아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다음 종목으로는 에코마케팅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 업체인데요. 온라인 광고를 활용한 퍼포먼스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상승했고요. 최근 4분기 동안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도 다시 검색기에 포착이 됐는데 네. 특별한 메리트가 또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메리트 가격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가격 메리트로 좀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좀 반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체적인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화면에 우선 재무적인 측면을 좀 놓고 보면은요.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정도가 나오고요. 부채가요. 200억밖에 안 됩니다. 자, 거기에 유보율이 4,500%나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연결 재무제표고 개별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부채는 역시나 더 낮고 유보율도 5,000%에 가깝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종목이 이렇게 재무제표가 좋으면 대형주냐 우량주냐 아니죠. 소형주입니다. 코스닥 소형주. 코스닥 소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도 적고 매출도 잘 나와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이렇게 가치 있고 돈 잘 버는 기업이 위치 자체가 어디냐? 바닥입니다. 바닥.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종목은 차트는 역사예요. 이 종목이 상장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인데 상장한 이후에 주가 자체가 급락이 나오고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바닥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렇죠? 뚜렷한 모멘텀 명분은 없습니다. 나중에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 뉴스가 빵 하고 터져서 그때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달라 붙겠죠. 이런 종목들은요.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단기적인 측면 스윙 시장이 좋아지면 중장기도 가능한 종목이에요. 물론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와서 추격 매수라든지 따라잡기 매매는 안 되지만 반등 나온 이후에 역시 눌림목 나오고 반등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공략하시면 충분히 이런 종목들 가지고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 좋은 종목들 10종목만 가지고 있으면은 한 해 농사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해당 종목, 관심 종목에 항상 넣어두시고 타이밍 한번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마케팅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뚜렷한 모멘텀 없이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MP 한강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된 화장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전문 유통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11% 이상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바닥주잖아요. 네. 약세도 강세도 아닌데 어떻게 네네. 포착이 됐을까요? 오늘은 이런 종목들만 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빠졌어요. 그런데 극히 소수의 종목들은 반등이 나왔어요. 좀 전에 에코도 마찬가지고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특징들이 뭐냐면 공통점이 바닥이라는 얘기죠. 해당 종목은 합병, 다시 말해서 스펙으로 합병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스펙 합병주들은 일반적인 그 상장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소외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유입이 좀 적죠. 왜냐하면 투자자분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거, 호재 터진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은 특별하게 재료도 없고 바닥권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빠져나올 물량도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차트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뭐 특별하게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바닥권에서 그냥 바짝바짝 기는 종목인데요. 재무제표를 좀 확인해 본다면 자, 이렇습니다. 재무제표 좋습니다.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고 2017년도에 영업이익 16%, 2018년도에 20%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정도가 되는데 부채가 보시면은 35억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61억이었고 또 올해 35억 줄어들고 있어요. 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빚이 줄고 있다는 것은 그렇죠. 자, 유보율은 한 600% 정도 가까이 되니까 이 얼마나 안정적인 그런 기업입니까? 거기에 주가 자체가 가격적인 메리트. 스펙 합병주는 대체적으로 다 가격대가 1,000원, 2,000원,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밀리지가 않아요.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스펙 합병 관련 종목들이 매매하기가 사실상 좀 쉬워요. 다만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거는 좀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이 MP 한강 같은 경우는 중장기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단순히 재무제표 주고 바닥이라서 보면 안 되는 거고 그 스펙 합병주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 수익만 가능하고 길게 보는 방식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남북교육주가 심각할 정도로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그 남북경협주 중에서도 저평가 남북경협주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고평가 남북경협주를 매매하시는데요. 저평가 남북경협주 진짜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 꼭 남북경협주로 엮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숨은 남북경협주를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 바닥주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데요. 이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짚어봤고요. 더 많은 핵심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해주세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보시면 박동혁 대표님 얼굴 보이고요. 오른쪽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 다음 코너로는 전문가님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자, 오늘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고 특히 뭐 신약바이오라든지 또는 남북경협주가 특히 남북경협주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다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남북경협주에 대한 어떤 그 집중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손실이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저는 물론 제 나름의 주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객관성을 갖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또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 집중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스키는노트 출발하면서 시장도 좀 많이 빠지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두 번의 실수를 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인 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제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남북경협주 집중 분석 그리고 향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유망주까지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자자분들 그 포트폴리오에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종목 한두 종목, 아마 남북경협주 한두 종목, 그리고 또 뭐 전기차, 수소차 관련 뭐 한두 종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명했던 종목들 정도는 어느 정도 포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여러분들 수익이 좀 많이 나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오늘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우선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화면 보시게 되면 연봉 차트입니다. 저는 항상 크게 좀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일봉 좋아하는 분들은요. 일봉만큼의 수익도 안 나요. 아예 수익이 안 나죠. 그렇죠? 네. 작은 그림을 보면은 돈 벌 가능성이 좀 힘들고 크게 보면 쉬워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연봉 차트, 분기 차트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연봉 차트 가지고선 기법 설명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문가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자, 화면 보시게 되면 보세요, 여러분들. 연봉 차트, 짝대기 하나 1년짜리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 연봉 차트로서 급등주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저기 끝에 보면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최저가. 우선은 뭐 이해가 좀 어렵더라도 몇 번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마 적응되실 거예요. 자, 연봉상 최저가를 찍었다.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어요. 최저가 다음에 양봉. 그렇죠? 최저가를 찍고 그 다음 연도에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 이후에 1년, 2년, 3, 4, 5, 6, 5년에서 7년 이후, 5년 이후 또는 7년 이후에 급등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조건이 몇 가지가 필요한데 5년 이후, 7년 이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초의 최저가를 이탈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 특징을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화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주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이후에 남북경협주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역시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일봉이 아니라 연봉입니다. 짝대기 하나 1년짜리 차트. 1년짜리 차트 가지고 분석하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없으시죠? 분석하려고 해보신 적도 없으시죠? 그렇죠? 일봉 차트 좋아한단 말이죠. 왜? 드라마틱하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수익이 나나요?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럼 정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화면 보세요. 주가 자체가 짝대기 하나 1년이니까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2, 30년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저기 급등이 나왔어요. 1900%가 올라왔습니다. 1900%. 물론 기간은 상당히 길게 1900%가 올라갔죠. 중장기 투자하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포착을 해내면 단타 스윙 중장기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꼭 중장기 하라는 의미에서 연봉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큰 그림을 보면 단기적인 그림은 자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종목을 손절을 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물타기 하면 되기 때문에. 자, 다음 화면이요. 자, 이 종목을 화면을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1900%가 급등이 나온 이후에 어떤 뉴스 기사가 떴느냐.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지금 해당 연도의 기사를 제가 1년치 기사를 다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이 너무너무 바빠요. 여러분들 수익 내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네. 1년치 이거 기사 보는 거 그거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두 종목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자, 산꼭대기 주가 자체가 1000% 이상 급등이 나온 이후에 무슨 뉴스가 나오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사상 최대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께서 노래를 부르는 실적 발표.
실적 턴어라운드, 사상 최대 실적 발표. 와, 실적이 좋아졌대. 앞으로 급등 나오겠지. 그 사상 최대 실적 발표가 꼭지에서 나왔어요. 꼭지. 1900%가 올라간 뒤에. 증권사에서는 추천주로 날리고 전문가분들은 TV 나와서 아, 이 종목이 어떤 명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 앞으로 더 갈 거다. 그럼 갑니까? 몇 년 동안 작살났어요. 몇 년 동안. 꼭지에서 그 뉴스 보고 매매한 사람들은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깡통이죠. 자, 뿐만 아니라 포스코 엠텍 액면 분할했으니 주가가 호재가 될 거다라고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액면 분할이 나왔으니 호재가 날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액면 분할은 개인 투자들 꼬드겨서 물량 팔아먹게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비싼 주식을 누가 사요? 싸게 만들어서 사게끔 만드는 거지. 그래서 물량을 넘기는 거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죠? 여러분들 다음 화면이요. 기술적으로 잡아내야죠. 최저점 찍었어요. 해당 종목의 역사, 해당 기업의 역사, 최저가를 찍은 다음에 반등, 다음 연도의 양봉, 그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이후부터 급등이 나올 가능성 또는 7년 이후부터 급등이 나올 가능성. 자, 주가 자체가 급등이 쫙 나와서 1900%가 확 올라갔습니다. 중장기 투자라고요?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종목 아닙니까? 단타 치세요. 샀어요? 수익 났어? 먹고 나오세요. 떨어졌어? 물타기 해버려요. 여러분들 물타기 할 자금 없어요? 그럼 내비두세요. 중장기로. 돈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여러분들. 네? 다음 화면이요. 나라 M&D요. 연봉 차트. 주가 자체가 바닥에서 275%가 올라갔습니다. 뭐 엄청나게 상승 나온 건 아니에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꽝 하고 터졌어요. 200% 급등이 확 나오니까 뉴스가 나옵니다. 역시나 해당 연도의 기사를 1년치를 다 분석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중국 전기차 사업 진출한대. 그러면서 전기차 테마 이슈가 막 터지면서 막 증권사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TV 나와서 막 종목 추천하는 거예요. 왜? 끝내주는 호재가 나왔으니까. 전기차다, 사업 진출한다, 무슨 얘기냐, 4차 산업 관련주다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쵸? 명분 가지고 가냐고요. 다음 연도 급락 나왔어요. 다음 연도. 다 손절 출시 않았겠습니까? 지금 급락 나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이미 다 손절 쳐버렸는데요. 지금은 호재도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네, 나중에 이제 급등 나오면 그때 호재 나오겠죠. 그렇죠? 미리 잡아야죠. 기술적 분석으로. 기술적 분석은 단순 그림이 아닙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가격을 뜻하는 거고 거래량은 돈입니다. 많이 들어오느냐, 적게 들어오느냐, 많이 나가느냐, 조금 나가느냐. 이 안에 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다음 화면이요. 빨리 잡아내야죠. 네? 최저가. 이 기업의 역사입니다. 최저가 찍고 다음 양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주가 급등.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 최저가를 찍고 다음 양봉이 나오고 1, 2, 3, 4, 5, 6, 7. 아, 올라가는 거구나.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최저가라는 건 뭐냐면 가장 가격이 싸다라는 얘기예요. 최저가를 찍을 때는 급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최저가는 일봉상으로 급락이에요. 왜 급락을 시키느냐? 싼 가격에 사고 싶으니까. 누가? 세력들이. 그럼 그 다음 양봉은 뭐냐? 매집이죠, 매집. 매집이죠. 매집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왜 하필 1년, 2년, 3년, 4년, 5년이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를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 빠져나가게끔 하는 거죠. 질려서 나가는 거지. 재미없어서 나가는 거지. 안 사지요, 바닥주는. 지겨워서 나가는 거예요, 지겨워서.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겨워서 나가니까 그 물량 또 흡수해.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를 해야지 차트가 보이는 거지. 그냥 최저가 양봉 1, 2, 3, 4, 5, 6, 7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화면이요. 지금 남북교역주의 위치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오늘 많이 빠졌고. 저는 좋게만 얘기 안 합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증권 방송만 보면 남북교역주의 이제 시작입니다. 북미 회담 곧 있으면 열립니다. 급등 나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라고 얘기합니다. 가던가요? 갔어요? 안 빠지면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네?
신약바이오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임상, 2상, 3상 어쩌고 저쩌고 FDA 승인 받았다. 가요? 갑니까? 2018년도부터 급락 나오고 있어요. 초부터 여러분들. 네, 수소차, 전기차 노래를 불렀어요. 많은 분들이. 가나요? 다 빠져. 4차 산업은 가던가요? 다 빠져. 화장품 노래를 불렀어요. 무역 분쟁 해소된다. 여러 가지 기타. 사드 배치 이제 뭐 사드 보복 끝났다. 화장품주 간다. 왜? 중국 수혜주. 인구가 많으니까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 안 간단 말이에요. 좋은 얘기 나오면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남북경협주의 방향성, 위치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다음 화면이요. 전 좋게만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있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근거를 가지고 제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도 일리가 있고 객관성이 있는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푸른 기술 주가 자체가 1,500%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반올림해서 1,500%. 자, 주가 자체가 바닥에서 1,50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1,500%가요. 100%가 아니고 1,500% 올라갔는데 바닥에서 안 팔아먹겠어요? 상식적으로요,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뉴스 기사가 떴어요.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 뭐라고 뉴스가 떴냐면 남북 철도 착공 소식. 제조가 끝내줍니다. 그렇죠? 이제 끝났네. 야, 이제 돈 벌 준비만 하면 되는구나. 수혜주들은. 이거잖아요. 실적이 늘어나겠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남북경협 수혜주, 진짜 수혜주가 되는구나. 안 가잖아요. 4차 산업혁명 수혜주로도 엮입니다. 재료가 두 가지예요. 해당 종목은. 근데 지금은 남북경협에 조금 더 비중이 크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엮이거든요. 1000% 이상 급등이 나서 이 뉴스가 빵 하고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로부터 안 가요? 차트는 지난주 주말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오늘 더 빠졌다는 얘기죠. 윗꼬리가 더 길게 달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 주말에 만들어 놓은 자료고 오늘 또 빠졌으니까 다음 화면이요. 미리 잡아내야죠. 미리 선수 쳐야죠. 남들이 안 살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팔아치우고 나가야죠. 그리고 다른 거 봐야죠. 해당 기업의 역사. 회원님들, 여러분들. 자, 최저가. 저기 보세요. 최저가를 찍었어요. 최저가를 찍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저가를 찍을 때는 직전 저점을 깹니다. 최저가니까요, 여러분들. 최저가니까 직전 저점을 깨겠죠, 당연히. 최저점을 이탈하면서 주가 자체가 급락이 나오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손절치죠. 왜? 툭 하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직전 저점 이탈하면 손절치세요. 이러잖아요. 손절 안 치겠어요? 다 손절치지. 자, 많이 빠졌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 있고 다음 연도에 양봉 나왔어요. 매집해야죠. 다 손절치고 나왔으니까 매집해야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주가가 안 갑니다. 지겨워요. 안 사, 이런 종목들요. 네?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사라고 해도 안 사요. 바닥권에서 뭐 뉴스가 나오는 줄 아세요? 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되는 동안에 뭐 남북경협이라는 뭐 남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슈? 모멘텀? 명분? 아무것도 없어요. 뉴스 같은 거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분기 실적 공시만 나오는 거지. 아무런 이슈도 없다 이거죠. 근데 주가 자체가 훗날 주가 자체가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뉴스가 빵 하고 터지는 거죠.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왜 하필 5년 후, 7년 후입니까? 라고 굳이 묻는다면 그건 저도 몰라요. 저도.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통계가. 급등하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을 살펴보니 통계가 이렇더라. 기술적 분석은 통계 아닙니까? 여러분들. 골든크로스 매매를 활용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그 왜 그거 쓰세요? 왜 이 타이밍에 매수하세요? 라고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동안에 이런 패턴이 잘 갔으니까요. 왜 쌍바닥 패턴을 보세요? 쌍바닥 패턴이 대체적으로 잘 가니까요. 왜 쓰리바닥? 왜 골든크로스? 잘 가니까. 과거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법은 열심히 공부하면은 찾을 수 있는 기법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연봉 차트를 아예 보려고 하질 않으시잖아요. 분석도 하지 않으시려고 하고 일봉 차트 가지고 분석하고 보조 지표 가지고 분석하고 분봉 차트 가지고 분석하고 거기에만 분석하니까 큰 그림을 분석을 안 해본 거죠. 특별한 기법이 아니에요. 저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여러분들은 과거 데이터를 연봉으로 분석을 안 한 거, 그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통계가 나온 거예요. 아, 이 정도 되니까 주가가 가더라. 그러면 오케이, 좋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단타 한번 쳐보자. 어차피 갈 종목 아니냐, 장기적으로. 물리면 그냥 끌고 가버리지 뭐. 아니면 물타기 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시장이 떨어졌어요. 종목이 손실이 났어요. 덜덜덜덜 떨죠. 이게 갈 종목이 안 갈 종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북경협주를 싸게 샀다라고 치겠습니다. 한 8년째 되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기 전이죠. 그렇죠? 바로 8년째 되는 구간. 샀어요. 이게 지금 현재 화면에 연봉 차트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윗골이 달리면 크게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연봉 차트이기 때문에. 샀어요? 물렸어요? 한 30% 정도 손실이 났다고 치자 이거예요. 어차피 갈 종목이야. 내비두지 뭐. 마음 편하게 그냥.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급등 딱 나오고 먹고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물려봐요. 내가 큰 그림 가지고 분석한 게 아니라 작은 그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향후 이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알 수가 없어요. 덜덜덜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팔고 나니까 주가가 또 급등이 나오는 그런 현상도 발생되고 아니야, 갈 거야, 가겠지 내비뒀더니 내가 원치 않는 중장기 투자가 돼버리는 거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올라갈 생각을 안 합니다. 계속 빠집니다. 대책이 안 서는 거죠. 여러분들. 다음 화면이요. 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뉴스에 팔자. 소문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어디서 정보를 받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문에서는 못 사더라도 뉴스에는 안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에 팔라고 이렇게 주식 격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주식을 했었던 선배님들께서 돈도 벌어보고 깨먹어본 선배님들께서 나름대로 교훈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주식 격언이라는 것을.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때와 시기가 중요하다.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때와 시기를 사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밀짚 모자는 추울 때, 겨울에 사라. 미리 선침해하라는 얘기고. 뉴스에는 사지 마세요. 이게 주식 격언을 모르고 주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 격언대로만 하면은 내가 돈 깨먹고 싶어도 안 깨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매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재무제표 보고 가격 보고 매매했습니까? 아니죠. 호재 가지고 매매했죠. 아, 이건 무슨 임상, 삼상 터졌대. 머지않아서 시판, 가능성, 올라갈 거야. 매출 늘어날 거야. 뭐 모멘텀, 명분 이런 거 가지고 매매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좋냐 이거죠. 결과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열심히 했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수익이냐 손실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왔어. 근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럼 그동안의 과정은 뭐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계좌를 보니까 마이너스야. 아,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게 좋은 지식이 아니구나. 그래,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자.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자 이거죠, 여러분들. 돈을 깨먹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다음 화면이요. 자, 화성밸브입니다,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 600%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네, 꽝 하고 올라갔어요. 올해 장대 한번 확 나왔단 말이에요. 다음 화면이에요, 여러분들. 자, 뉴스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요. 뭐라고 뉴스가 나왔냐면 꼭지에서, 산꼭대기에서 남북러 가스관 논의 재개 소식. 야, 이거 이제 드디어 터졌구나. 드디어 나왔구나. 이러면서 땡땡땡 증권사에서 장기 투자 유망 종목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뉴스 기사를 다 훑어봤어요, 제가. 무슨 호재가 있고 무슨 좋은 얘기 할까. 무슨 증권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네? 땡땡땡 증권사에서 이 종목을 단기 종목으로 사라고 오는 것도 아니 주가 자체가 몇백 프로가 올라간 종목을 가지고선 장기 투자하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 유망 종목으로. 당연히 장기 투자라고 얘기해야죠. 그만큼 좋게 얘기를 해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건 막 달라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팔아먹고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이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화면이에요, 여러분들. 자, 빨리 잡아내자 이거죠. 이 기업의 역사, 최저점 찍고 박살 냈고 죄다 손절 쳤을 것이고 다음 연도에 양봉 나서 매집 한번 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바닥권에서 바짝바짝 기니까 다 손 털고 나왔을 것이고 그 물량 다시 흡수할 것이고 통계적으로 5년에서 7년 후에 급등이 나오더라. 통계가 주가 자체가 확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바로 갈 때도 때로는 천천히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통계예요. 이게 사실이고 여러분들 다음 화면이요. 크게 보면 단타가 보이는 거예요. 화살표는 장기 추세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건 화살표는 장기 추세. 단기적인 추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림을 보면 이해되시겠죠? 화살표가 연봉. 그렇죠? 자, 안에 있는 게 일봉이에요. 샀다 봤다 올랐다 떨었다 왔다 갔다. 그럼 결국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물려도 두려울 게 없다 이거예요. 큰 그림이 살아있는데. 다음 화면이요. 그러면 다 좋다. 말할 거 없고 종목이나 얘기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향후 유망 남북경협주는 무엇이냐? 다음 화면이요. 올라간 거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땡땡땡땡땡 연봉 차트. 해당 기업의 역사. 상장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그림. 올라간 적이 없는 바닥주. 그쵸? 다음 화면이요. 자, 다음 화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실질적인 남북 경협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 발전 전문 기업 태양광. 그쵸? 태양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한다. 자, 심각한 전력난 어디? 북한이요. 심각하죠, 전력난이. 어떻게 그거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들. 철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그 전력은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네? 전력난인데 네? 개성공단이나 철도 사업 등을 위한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핵심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 과제예요. 기본이 돼야지 무슨 철도를 뭐 무슨 그렇죠, 여러분들? 네, 개성공단부터 시작해서 뭐 한두 개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전력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전기가 통해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화면. 자, 재무제표는 어떠냐? 잡주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의 성공.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어요. 좋아졌던 거는 더 좋아지는 거는 안 간단 말이에요. 기대감이 없지. 뭐 어차피 좋아질 거 아니었어? 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 발표하는데 올라갑니까? 더 떨어지잖아요. 자, 안 좋았던 기업이 좋아진다. 실적이 실적 턴어라운드 성공. 바닥주다. 다음 화면. 자, 보자고요, 여러분들. 최저가 찍고 양봉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될 때가 됐죠? 그리고 바닥권 여러 가지 호재가 맞물리고 실적도 지금 현재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의 성공. 이 종목 잠시 후에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가지고는 수익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사지 않는 거. 그렇죠? 아무도 그 누구도 관심 없는 거. 그 종목에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그 종목 공개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 집중 분석해 주셨는데요. 정말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에서는 전문가님께서 발굴하신 좋은 종목들 모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좀 전에 이미 설명은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종목만 딱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매매하지 않는 거, 그런 종목에서 진정한 상승 또는 급등 또는 대세 급등주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남북경협주, 매매해서 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가치 있는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오늘은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은요,
이 시간에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집중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경협 히든주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하셔서 이 종목들 모두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보이고요. 오른쪽 아래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내일 날씨가 조금 쌀쌀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